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8분입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번째 주제는 서희건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희건설, 요즘 김건희한테 목걸이 갖다 바친 회사로 유명하죠. 자, 시계가 아니라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예, 목걸이. 자, 서희건설은 왜 김건희한테 목걸이를 갖다 바쳤던 걸까요? 뭘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서희건설의 첫 번째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됐다. 검사인데 검사가 비서실장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서희건설에서 김건희한테 저렇게 뭐 목걸이 갖다 바친 거는 그 사위를 출세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위를 그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 앉히는 거 가지고 1억에 가까운 그럼 돈을 뇌물로 바쳤다? 뭔가 조금 액수가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좀 취재를 해봤어요. 취재를 해봤더니 야, 이 서희건설 장난 아닙니다. 자, 오늘 서희건설 이 이봉관 회장이 이 김건희 영장실질심사에 맞춰가지고 자수서라는 걸 냅니다. 지가 김건희한테 목걸이랑 다 사줬다. 목걸이 2개 팔지 않아. 거의 9천만 원 상당, 뭐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갖다 바쳤다라고 자수를 해버렸어요. 자, 근데 이 자수를 했다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그랬으면 이 사람 같이 감옥에 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잖아요. 뇌물 공유자니까 당연히 뇌물 수수가 잡혀가면 공유도 잡혀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자수를 했다? 예,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감옥을 갈 거 안 가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실형이 나올 게 집행유예가 나오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이 크게 경감될 수가 있죠. 징역을 가더라도 크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 형이 아주 경감될 것이다. 특히 오늘 이 이봉관 회장 서희건설의 이 자수서는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는데 구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수서를 떡 냈는데 김건희가 뭐라고? 넌 받은 적 없어요. 줬다고 자수를 했는데 근데 받은 적 없어요라고 딱 잡아 띱니다. 이거는 김건희한테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한 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건설의 이 자수서는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는 1등 공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한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협조해줬지. 당연히 선처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서희건설 회장 대가리 잘 돌아가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사위 잘 둔 덕이다. 사위들의 조언이 결정적이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에? 사위들? 사위들? 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사위들의 조언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걸까요? 이봉관 회장 이 사람은요, 되게 유명합니다. 국민일보에서 이 사람을 따로 취재 인터뷰를 할 정도인데, 원래 이 사람이 교회 이런 거 짓는 거에 일가견이 있대. 근데 교회가 원래 사실 건설 대금을 떼이기로 유명해요. 예. 그 건설업체에 유명한 일화가 어떤 그 금기가 있는데, 3가지 건물을 짓지 말라 그런데, 첫째 학교 건물 짓지 마라, 병원 건물 짓지 마라, 그 다음에 종교기관 건물을 짓지 마라. 뭐 그런데요. 근데 교회가 그중 하나잖아요. 근데 그 교회 건물만 전문적으로 지었다? 그건 이 사람은 뭔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업 수완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아무튼 교회 건축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은 지역주택 사업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희건설이 그 건설 기업들 중에서 서열이 앞으로 훅 올라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 과정이 바로 이 지역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겁니다. 근데 지역주택 사업이라는 게 망하기 딱 좋은 사업이래요. 건설회사가 이걸로 잘 된 사례가 없대. 그러니까 서희건설 여기는 안 되는 사업만 골라서 하면서 남들 안 하는 사업만 골라서 하면서 거기서 성공했다는 거지. 우와, 대단하네. 자, 근데 대단한 애가 아니더라 이거야. 그 배경에 사위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위들? 자, 이거는 벌써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신문에 난 부고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부인상이라는 부고입니다. 자, 이 부고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 은희, 성희, 뭐 서울대 조교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박성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성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예, 사위들이 이렇습니다. 큰딸이 은희, 둘째 딸이 성희인데 큰딸은 박성근 검사, 둘째 딸은 김성원 판사한테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사위들이 판사, 검사예요. 서희건설, 딸이 셋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딸 이름이 다 희자로 끝난대요. 그러니까 희가 한 명 더 있는 거죠. 셋째는 도희인데요. 현직 판사랑 결혼을 했답니다. 셋째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셋째가 결혼한 판사 이름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이봉관 회장은 사위 3명이 다 판사, 검사인 거죠. 우와, 엄청나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셋째 도희, 판사랑 결혼했다는 도희는요, 알고 봤더니 검사 출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 딸 셋 중에 하나는 검사고 사위 셋은 다 판사, 검사인 거죠. 빵빵하네. 이쯤 되면은 뭐 하나 두려운 게 없겠네요. 여러분 혹시 김남주라는 시인 아십니까? 옛날에 민주화 운동 열심히 했던 분이세요. 민족 해방, 난민전 사건으로 옥고도 치르셨고 결국 그 감옥에서 얻은 병 때문에 요절을 한 젊은 시인이죠. 이 김남주 시인의 시 중에 보면은 그거 나옵니다. 아들이 셋이 있어서 하나는 동사무소 직원이 되고 또 한 사람은 파출소 순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산지기, 그러니까 산림감시원 되고, 요렇게 아들이 3명만 있으면 이거 집안에 뭐 어려울 게 있겠냐, 무서울 게 있겠냐.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감옥살이 하고 있는 아들 생각에 눈물 지었다.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딸 셋이 있는데 사위가 다 판검사인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바람에 문풍지가 울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겁니다. 서희건설이라는 회사는요, 오랫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린 회사예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면서도 이 회사는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그 배경에는 판사, 검사, 사위에 대한 사랑이 엄청 났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평,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건설업체 순위를 매기는 뭐 어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평가 33위에서 16위로 껑충 찔 정도로 사실 서희건설에 대해서 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알려지게 된 회사입니다. 알고 봤더니 뭐 사위가 판검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서희건설은요, 20년 전부터 보니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린 회사입니다.
그랬는데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면서도 이 사람들은 성장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사법 리스크 잘못 걸리면 집안이 망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변호사비 되니라고 지금 허리가 꺾일 정도인데, 얘는 뭐야? 사법 리스크 겪으면서 승승장구했네. 오히려 왜? 참 이해가 안 가죠. 자, 이 서희건설의 사법 리스크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 서희건설이 박영준 차관하고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폭로가 나올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 정말 웃깁니다. 이게 2010년이면 이명박 정권이잖아요. 이명박 정권에서 민간이 사찰을 했다라는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그 사찰 대상 중에 서희건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노무현 정부와 유착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털었대. 그런데 털다 보니까 누가 나와? 박영준 차관이 나온 거야. 그래서 덮었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당시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의해서 들통이 납니다. 예, 이 이석현, 국회 구의장 이석현 맞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드러나요. 이때부터 이미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관, 박영준이 당시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실세 차관이라고 그랬거든요. 실세 차관 박영준, 정권 실세하고 유착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수사를 안 받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수사를 안 받았어, 얘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때 이 서희건설의 이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났다, 어떤 수사가 있었다, 아무도 몰라요.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런 의혹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죠.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통 의혹입니까? 상당한 의혹 아닌가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 야, 뿐만 아닙니다. 툭 하면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받아요. 과징금이 뭐 1,000억이라는 동, 뭐 10몇억이라는 동,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때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징금을 때려 맞으면서도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아, 수사를 안 받아.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긴 한데 결국에 처벌 안 받고 그냥 넘어가요. 그때도 벌금형, 약식 기소돼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다른 회사 같았으면 회사가 거덜이 났을 거야. 근데 이 서희건설 이렇게 매번 걸리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 또 있습니다. 이 서희건설은요, 갑질 기업으로도 유명해요. 그 건설을 하다 보면은 하도급 업체들하고,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건설업체들이 보통 이 하도급 업체, 협력업체, 그러니까 자기들 하청받는 회사들한테 갑질 부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부품 단가를 후려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서희건설 역시 그런 걸로 엄청 유명했던 거예요. 비난과 원성이 자자했죠.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검찰 수사 그냥 유야무야 끝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약식 기소로 그냥 끝나버린 걸로 알아요. 아니 이거 다른 업체 같았으면 지금 회사가 작살이 났어요. 정상입니다. 처벌도 뭐 줄줄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서희건설 그냥 넘어갔네. 심지어 무슨 의혹까지 받느냐면 사법농단 사건 아시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 그 사법농단 사건에 서희건설이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하고 서희건설 회장이 모처에서 만나서 뭔가 협의를 했다. 이런 의혹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검찰 수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사실 애매해요. 관련된 보도가 안 나와요. 기록이 없어 지금. 그냥 사라졌어. 사법농단 사건인데 뭐죠 이거? 와 대단하네. 자, 뿐만 아닙니다. 요즘
건설업체에서 벌어지는 이 사망사고,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반드시 척결해라. 사망사고가 나면은,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나한테 직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 이미 재작년에 2023년에 사망사고가 잇따라 나면서 논란거리가 됩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당시는 뭐냐면은 아주 추운 겨울에 혹한 속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사고가 크게 터집니다. 원래 추울 때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얼그등 콘크리트가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 콘크리트가 부실해요. 부서져요. 강도가 안 나옵니다. 부실 공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절대 콘크리트 다슬 공사를 안 해요. 근데 얘들은 한 거지.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망사고가 나고 일감 몰아주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비용 절감을 하려고 냉혈한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는 냉혈한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무슨 처벌을 받느냐? 안 받아요. 수사를 받느냐? 안 받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가지고 뇌물 사건에 연루되기도 해요. 참 골고루 한다, 그죠? 여기 보면은 대구 지역 주택 사업 뇌물 수수 이렇게 보도가 났죠. 서희건설의 뇌물 임원이 주택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이렇게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2019년 사건입니다. 심지어 올해 7월 달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2, 3주 전이네요. 서희건설 부사장과 지역 주택조합장이 구속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비리백화점이다, 비리백과사전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어디냐? 경기도 용인 보평령 서희스타일스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생긴 일이에요. 이게 언제죠? 7월달, 올해 7월달. 그러니까 2주 전이에요. 2주 전에 나온 보도야. 보세요. 무슨 거의 매년 비리 사건 터지고, 매년 산재 사건 터지고, 매년 담합 사건 터지고, 그런데 이렇다 할 수사도 안 받고 그냥 슬그머니 다 넘어왔네? 뭔데 얘들? 모기는 뭐야? 사위가 판검사야. 대한민국 법조계가 썩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판검사가 사위로 들어오니까 장인이 건설공사하면서 깽판을 쳐도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야. 김건희가 지금까지 그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러울 수 있었던 거, 남편이, 남자친구가 검사였거든. 그런데 서희건설도 비슷한 거죠. 건희나 서희나. 대한민국 법조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건가요? 아니면 유검무죄, 무검유죄인가? 예, 김건희는 김건희에만 있는 게 아니야. 서희에도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꿀리는 자, 뒤가 구린 자들이 꼭 판사, 검사들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을 맺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랬던 겁니다. 김건희가 남자친구가 됐든 남편이 됐든 계속 검사만 찾으러 다녔던 이유도 어찌 보면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볼 때 판사, 검사, 남친이 판사, 검사의 배우자가 되거나 여친이 되면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거야. 나 진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참, 아유 진짜. 예,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조계예요. 어떻게 보자면 서희건설은 김건희의 또 다른 모습인 거야. 그래서 서희인가? 참. 자,
모는 모끼리 모인다고요. 결국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라는 사람이 김건희한테 목걸이를 사다 바친 이유 거기 있는 거죠. 끼리끼리 뭉친 거예요. 참. 참. 자, 서희건설 뭐 자수서 냈다. 얼렁뚱땅 우리 넘어갈 일 아닙니다.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파야 돼요. 그래야지 김건희 같은 사람이 또 안 나옵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서희건설의 사위들 싹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